접대부로서의 기생. 기생을 흔히 말을 알아듣는 곳이라고 해서 헤어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어가 있다.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데리고 연꽃을 구경하다가 양귀비를 가리키며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연꽃이 어찌 나의 헤어와만 하겠느냐 라고 하여 생긴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바뀐 것이다. 다만 여기서 기생을 꽃으로 생각한다는 뜻에는 다분히 남성들의 기생을 대하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바로 성의 대상으로 기생을 바라본 것이다. 따라서 기생의 주된 업무는 노래와 춤으로 잔치를 흥겹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성을 제공하는 일이었다. 기생을 창기, 창녀로 부르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다. 특히 지방관기들은 사신과 고관의 잠자리 시중을 드는 방기의 노릇을 해야 했다. 방기를 둔 것은 어명을 받든 복명사신이 지방 고을에 들릴 경우 잠자리를 함께하게 하여 그들의 객고를 풀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딱히 법조문에 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관례로 굳어져 있었다. 따라서 관기가 수청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태종 때 한 현령이 전라도 나주에 이르러 관기에게 수청을 들게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아 매를 때려 사흘 만에 죽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 복명사신 외에도 기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변방에서 근무하는 군관들이었다. 장교들은 본래 장기간 변방에 나가 있어야 했지만 묵과에 급제한 출신들 역시 의무적으로 1년간 변방 근무를 치러야 했다. 그런데 이들은 춥고 깊은 산골짜기 오지에 가족을 데리고 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홀몸으로 가게 되니 호라비의 살림이 엉망이라 기녀를 두어 수발을 들게 했던 것이다. 변방의 기녀들은 빨래와 바느질, 밥 짓기는 물론 잠자리 시중까지 들며 현지에서 와이프와 같은 노릇을 했다. 그러다가 1년 뒤 군관의 근무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군관을 맞아들여야 했다. 조금 놀랐겠지만 이게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을 사또가 관기와 잠자리를 해도 괜찮았을까? 아니다. 원칙상 금지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형법의 모델이었던 대명률에는 사또가 관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장 60대에 처하라고 되어 있다. 다만 소설 춘향전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실상 수령과 관기의 관계는 묵인되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또가 다른 일로 탄핵이라도 받는다면 그때 관기와 잠을 잔 전과가 덧붙여지기도 했다. 때문에 고을 수령은 관기 때문에 말이 새어나가지 않게 항상 조심을 해야 했다. 서화 가무를 익혔던 교양인. 조선시대 기생을 단순 매춘부로 치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시대를 대표한 예능인이었고 또 여성으로서는 상당한 교양 수준을 익혔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의 기록에도 그렇고 구한말 외국인들의 견문기에도 그렇고 상당수의 기녀들은 일반 평민들, 노비들보다 어느 정도 절제와 품위를 가지고 있었다. 또 기녀에게는 평범한 아녀자가 누릴 수 없는 특권이 있었으니 일반 평민과는 달리 말을 타고 다닐 수 있었고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었고 화려한 놀이개를 차고 다닐 수 있었고 머리에는 전못 따위의 쓰개를 쓸 수 있었고 금, 은 등으로 된 머리 장식을 쓸 수도 있어서 왼반한 양반 부녀자를 능가할 정도였다. 그러나 서화 가무를 익히고 치장을 하는 일련의 것들은 기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생을 보고 즐기는 양반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옳다. 최근 기생을 창녀라고 하면 노이로제적인 반응도 있는데 글쎄 기생이 서화 가무를 익힌 목적을 생각하면
교양인으로서 미워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을까?